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이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구조다.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관망세 또 관망세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요즘이라 우리 투자자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시장에서 기다림은 익히 알고 있는 미덕입니다. 83조 원의 재산을 가진 이 투자 귀재가 오랜 투자 경험 끝에 깨달은 명언이니 또 저희가 새겨들어 볼 필요도 있겠죠. 보다 짜임새 있는 전략으로 저희가 또 이번에 새로운 설렘으로 바꿔들 글로벌 슈퍼스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0.35% 상승하면서 2290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이 846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 오름세로 출발합니다. 0.01%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826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오늘장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동반 매도 중입니다. 반면에 개인이 481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에서는요, 금융 투자를 주체로 필두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8% 상승하고 있습니다. 7,491선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해 봅니다. 0.03% 상승하면서 2,889선으로 이어갑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위기가 다시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에 달러 인덱스는 조금 눌리는 모양새인데요. 현재는 0.02%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금 시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요, 1,200달러를 간간하게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03% 상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IA에서 이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크루드 오일은 상승 중입니다. 현재는 0.4%대 하락 중인데요. 7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는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33% 하락하면서 2,65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0.29%대 소폭 내리면서 26,34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오늘장 비트코인은 0.01%대 소폭 상승 중입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지만 에이다는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현재 네오가 1%대 강세인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에는요, 에이다가 오랜만에 보이고 있습니다. 1위였던 이오스가 4위까지 밀려난 모습인데요. 2위에는 비트코인, 3위에는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은 5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고 가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미국 기업들에 관한 이슈입니다. 트럼프 관세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열면서 로비 활동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외신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인도 경제 루피화가 현재 급락했습니다. 증시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외신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수천 개의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를 겨냥을 해서 로비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새 제품을 공개한 이 애플도 아이폰도 현재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도 역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캠페인 제목 참 재밌습니다. 제목 함께 보시면 현재 Tariffs Hurtland라는 이 제목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관세가 이 중심부를 아프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무역 전쟁에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맞아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여전히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길 마련입니다. 이 관세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소고기 협회와 철강 업체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로 이 가격 경쟁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무역의 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로비 활동을 통해서 이 경제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 아시아 증시에서 철강 업계들 그리고 철강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증시에서도 또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슈 분석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외신도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도의 루피화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현재 루피화의 가치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랑세를 보이던 증시 등으로 이 불안감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 터키와 아르헨티나와는 다르게 인도만큼은 이 금융불안 안전지대로 여겨졌는데 현재 증시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인도의 일간지인 민트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무역 전쟁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이 증시는 일시적으로 조금 좋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인도 경제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이제부터 글로벌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민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미국의 수천 개의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조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세계 양대 이제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그 양상 자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면전으로 치닫는 지금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수천 개의 미국 기업들이 이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을 반대하는 어떤 이제 조직적인 로비 활동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동안에 주로 이제 마크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미국 기업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사과 재배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동부의 바닷가재 양식업자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의 기업인들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탄원하는 그런 활동에 나섰다는 건데요. 자, 이 부분들은 어차피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무역에서의 어떤 좋은 유리한 입지는 찾을 수 있겠지만 기업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기업들이 그런 가격 경쟁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걸 넘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는 이제 당연하게 예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무모한 아무 죄 없는 그런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들에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한 어떤 좀 깨달음이 있기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트럼프가 자국민의 타격이 커지면 아무래도 11월 무역 선거에서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의 속내가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흥국 시장에서 홀로 잘 나가던 인도 시장에서 루피아 가치 급락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타격에 따라서 인도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최근 5년, 10년 이전부터 인도 경제가 굉장한 급성장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오던 인도 경제 자체가 루피화의 환율 가치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큰 어떤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과 원유 가격 상승, 또 달러당 루피화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이제 증시 자체에 급속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루피아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루피아 가치는 이제 지난 12일에도 장 초반 역대 최저치, 이제 달러당 72.87 루피를 이제 찍을 정도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현재도 보이고 있고요. 올해 1월 초에 달러당 63에서 64 루피 선을 이제 오가던 환율이 불과 9개월 만에 지금 14% 정도 내외에 가량 오른 셈이 되는 건데요. 루피아 가치의 하락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동안에 탄탄하게 오른세를 보이던 그 주식시장도 지금 직격탄을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가 단순히 인도에 국한된 어떤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전 세계의 어떤 이머징 마켓에도 실질적으로 악영향이 이미 닥치고 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향후 더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조속히 마무리되고 안정화를 찾아야 세계 증시도 어떤 안정성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신흥국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또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정책을 조금 완화시켰을 때 아무래도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내외적인 이슈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장에서 시장의 어떤 수급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전략을 잘 세워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어떤 또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겠고 현재는 당장은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좀 적극적인 자세는 좀 피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런 기회가 또 나중에 추후에 또 큰 기회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지금의 현재는 좀 참아주는 좀 쉬어간다는 그런 마인드 가지시고 개별 업종에 이제 국한된 어떤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어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시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자제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감이 좀 거쳤을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좀 듣고 싶은데요. 매매 전략이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주도 마찬가지,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안정화를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테마나 그런 재료에 의한 어떤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예로 바이오 관련주들 보시면 굉장히 급락 이후에 또 급반등을 시키고 하는 모습들에서 개인들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 유의 종목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거나 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 좀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잘 개별 선점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망세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입장을 보여주시고 계신 건데요. 전일장 트레이딩 어떻게 하셨나요? 전일에는 저희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신규 종목을 편입시키지는 않았고요. 현재 저희가 실적 위주의 종목군들만 제가 선점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이 난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작은 수익이라도 평상시 한 3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진입을 했다라면 지금 한 그 절반 정도의 수익만 목표로 해서 좀 보수적인 대응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 현재 좀 이슈가 되는 큰 이슈가 되는 그런 테마보다는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잘 투자를 하시고 하시는 게 맞겠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이제 평소보다는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전일장 트레이딩 좀 어떻게 펼치셨고 또 오늘장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 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8월 29일에 S&P 같은 경우도 2917.50의 고가를 찍은 이후에 이제 무역 전쟁이 더 이제 과열되면서 큰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S&P 같은 경우에 2850 라인 정도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며칠 전에 그러니까 9월 7일에 2865 라인 때까지 하락이 좀 나왔지만 지금 또 단기적인 또 급락에 대한 어떤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은 반등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또 급락이 나왔다가 또 급반등으로 이어지는 지금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S&P 같은 경우도 현재 위와 아래에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장세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그런 단기 추세만을 보고 진입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상승과 하락이 모두 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수급이라든지 현재 장 흐름을 보시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매수와 매도를 좀 번갈아서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슈에 의해서 움직임이 많이 부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또 관망세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어떨까요? 현재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금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30일에 7697선까지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한 이후에 지난주에 단기 되돌림 조정파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7455라인대 내외까지의 조정 가능성 열어두시고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7400선 초반대까지 조정을 보인 이후에 저점을 찍고 다시금 약간은 반등이 들어왔는데 아직은 지금 미국에서의 그런 탱 업체들에 대한 SNS에 대한 어떤 규제론 또 미국 러시아 대선 개입에 관한 그런 스캔들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확실하게 상방으로의 어떤 급반등에 대한 어떤 신호가 확실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에요. 딱 중간 자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7,550선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고 7,550선대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정고점을 향한 재돌파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7,500선대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S&P와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지금 매도와 매수를 그 흐름에 맞게 수급에 맞게 그리고 이슈들 상황에서 시장의 반응을 보시고 매수와 매도 전략을 번갈아서 구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골드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지금 급 반등을 하면서 $1,200 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세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저 골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달러 인덱스의 이제 단기 조정을 조금 예상을 드렸었고요.
마침 또 달러 인덱스가 이제 무역 전쟁의 화해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좀 나오면서 1220선대까지 지난번에 상승을 한 이후에 1220선대 저항대에 부딪히고 또 이슈들에 의해서 또 시장이 흔들리면서 다시 재조정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달러 인덱스에 또 급락이 나오면서 급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211선대 지금 와 있는데요.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신호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1210선대를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정드린 하단에 1995라인대 지지와 그 다음에 1220선대 돌파 여부를 꼭 하시고 매수와 매도 전략을 번갈아 하시되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 쪽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두시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20선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1230선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1220선이 좀 강한 저항이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로와 오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유로는 골드와 지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도 이날 8월 말경에 급상승을 보인 이후에 또 단기적인 조정받고 현재는 일봉산 기준선은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16385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는데요. 조금만 더 상승의 힘을 보여준다면 17000 선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예상은 됩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의 급반등만 나오지 않는다면 매수 쪽에 마인드를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단기적인 전략은 17000 내외 그리고 2차적으로 17500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좀 급등하는 영향이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지난 9월 4일에도 그랬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재료보다도 태풍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해서 급반등을 보이고 급변동성을 지금 보이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짐작이 가는데요. 어제도 지난 9월 4일에 71.40까지의 고점 형성 이후에 어제도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71.26 라인에서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어제 수요일에 재고 부분에서 재고가 좀 줄어들면서 그 부분도 가격 상승에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최근 보시면 이런 V자 형태의 급등락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상승이다 하락이다의 그런 부분보다는 그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을 꼭 유지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하단에 어제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이라면 재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어제 또 저가가 이탈되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또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서도 영향을 받겠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이슈들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라든지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심하기 때문에요. 오일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시고 시장 흐름에 맞게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그런 전략이 당분간은 유지를 하시는 게 옳을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가격대를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대응하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글로벌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타,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의 대형 포털 업체인 왕이가 갑작스럽게 경제 채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중단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시장 내 미국 자동차 입지가 날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격화되는 미중 간 무역 전쟁 여파 때문일까요? 잠시 후에 김영철 멘토와 함께 이슈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에 앞서서 먼저 중국장 전일장 마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네, 일단은 거래량 같은 경우가 지난 시간 수요일날 말씀을 드릴 때도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그다음에 지수는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난달 20일에 기록한 30개월 내 최저치 수준까지 이제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뚜렷하게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8.69포인트, 0.33% 하락을 해서 2656.11로 마감을 했고요. 선전 같은 경우에도 5.74%포인트, 0.41% 내려서 1400 수준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판 같은 경우에도 0.67% 이제 하락을 하면서 모두 3대 지수 이제 부진한 흐름으로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지금 모멘텀 그리고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뭐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량주 위주의 투자가 그나마 지금 지지부진한 중국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그나마의 희망 또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잘 모르는 종목들보다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하면은 빵이라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알고, 뭐 우리나라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렇게 돼 있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네임드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긴 호흡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지,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딱히 뚜렷한 대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장 일단 0.87% 상승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의 화해 모드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은 일단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하루 화해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증시의 장기적인 상승 전환이 되는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상승은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9월 내내 이제 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올 들어서 1월 달 이후에는 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미중 무역 전쟁 뭐 화해에 대한 분위기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전저점을 이탈한 어제 기준으로는 일단은 뭐 직전 저점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상승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지는 이번 주 말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수는 끝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가 포털 사이트 왕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흔히 시장에서 예상하기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제 채널 운영을 중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왕이는 중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인데요. 이 왕이라는 사이트가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게요.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 갑자기 뭐 네이버, 그러니까 1위의 사업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이버
포털을 제외하더라도 뭐 다음 포털이나 아니면 기타 경제 그 포털 뭐 사이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 아무런 이유를 해명을 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아마 실검에도 올라오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중국 기사를 팔로우하면서 보는 거지만 중국이 어쨌든 후관통, 성관통을 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길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이쪽 업계에 있는 저도 중국이 이제 뭐 시장 경제는 아니지만 많이 이제 완전 시장 경제는 아니지만 거의 시장 경제처럼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확실히 중국은 완전한 시장 경제가 아니라 역시나 그 이제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좀 강한 중앙집권이 너무나도 강한 그런 국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아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기에 이 왕의 사이트가 경제 채널인데 이 경제 채널에서 운영 과정에서 이제 뭐 일련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정도로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중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건드린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조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갑자기 중단한 것에 대해서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문들이 나와 있나요? 네, 말씀 간단히 드린 것처럼 일단은 중국 정부 쪽에 약간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없어지기 전에 이제 왕이가 그 전에 이제 삭제한 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포털 사이트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다가 그런 기사들을 내리는 일들이 많죠. 네, 그게 이제 뭐 기업 홍보팀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삭제된 기사들 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댓글들이 삭제된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그 기사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중국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삭제된 전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사이트가 문을 닫지 않았나라고 이제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사태를 통해서 사실 중국 내 인터넷 기업들이 갖는 정부 리스크 존재를 다시 한번 좀 드러낸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를 되게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뭐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 때문에 다른 포털 사이트들도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부터 들려주세요.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들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고요. 이게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 미국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은 포드를 비롯한 미국 자동차들 1월부터 이제 8월까지 시장 점유율이 10.7%로 집계가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같은 기간이 12.2%보다 한 2포인트 가까이 이제 좀 하락, 2%포인트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10% 선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무역전쟁 때문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제 뭐, 사실 경제라는 게 한 가지, 뭐 산업 이슈라는 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맞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가 8월 판매 실적이 한 36% 정도 줄은 것으로 이제 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좀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쪽 25% 추가 관세,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포드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크로스오버 신모델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 중국 시장 내에서 미국 자동차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면 이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보는 중국 시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우리 매매 전략 시간에서 관련 업종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 자동차 점유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자동차 구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동차든지 사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로컬 기업에 대한 자동차 뭐 관련된 종목이 좀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뭐 종목을 화력 자동차 시스템을 좀 뽑아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자동차 이제 부품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5% 정도 매출이 이제 상해 자동차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조명이랑 부품, 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신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매수가는 20.000 위안, 목표가는 25.000 위안, 손절가는 18.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화력 자동차 지금 추세적으로 좀 하락 국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아무래도 바닥을 좀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은 뭐 바닥을 잡은 부분들도 있지만 박스권 하단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가격적인 리스크가 크게 없이 좀 접근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력 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으로 1.2%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732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거래량이 조금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 거래량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있는지 오늘도 함께 이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를 움직이는 것은 크립토머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의 M&A 사례와 더불어 향후 암호화폐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 재정 거래가 어려워질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재정 거래란 무엇이고 김치 프리미엄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새로운 공룡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큰돈을 번 대표적인 곳은 대형 ICO를 성공적으로 마친 프로젝트, 즉 암호화폐 발행사들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현재 탑10 랭킹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익 규모는 매년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한창 ICO에 대한 관심이 클 때 암호화폐를 발행한 프로젝트 역시 단기간에 적게는 억 단위부터 많게는 천억 원 안팎의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넉넉한 실탄을 바탕으로 M&A, 즉 인수합병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암호화폐 발행사들은 ICO 당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소들은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자생적인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그에 따라서 다각적인 노력을 좀 펼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M&A 사례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트론의 비트토렌트 인수는 대표적인 크립토머니의 M&A 사례입니다.
콘텐츠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트루는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비트토렌트를 지난 6월 1억 2,600만 원 달러 이제 하나로 1,400억 원에 이제 인수를 하였습니다. 저스틴 전 트론 설립자는 1억 명의 활성화 사용자와 10억 명의 일반 사용자를 보유한 비트토렌트가 트론의 생태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결제 블록체인 플랫폼인 스텔라도 M&A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스텔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금융 블록체인 기술업체 체인을 인수하였습니다. 외신 포춘은 지난 6월 22일 스텔라가 인수 협상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야후 파이낸스는 지난 10일 스텔라의 체인 인수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체인은 스텔라 개발재단의 사업 유닛인 라이트이어와 합쳐져 인터스텔라로 불리게 됩니다. 앞으로 체인은 스텔라 기반의 기술 개발도 함께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혹은 디앱의 사용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 서비스를 접목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인 인수 고용도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M&A의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정된 업종, 그러니까 특히 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만 M&A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올해만 여러 기업을 인수하면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키스톤 캐피털 인수는 규제 이슈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아래에 합법적인 증권 딜러의 역할을 하는 키스톤 캐피털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 CEO는 이번 인수로 SEC와 감독원의 규제 아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었습니다. 투자자와 자문사를 잇는 베노베이트 마켓플레이스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코인베이스와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투자자는 베노베이트를 이용해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대체 투자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아이덴티티 스타트업인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즈와 개인 자산 관리 및 운영 업체인 디지털 웰스를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역시 블록체인 산업을 기반을 확장을 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인수 기업인 언더컴은 이메일을 응답하거나 특정 임무를 수행하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 스타트업, 연구원 등은 연구 등 특정 목적에 활용할 데이터를 언더컴을 통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7월 트러스트 월렛을 인수하였습니다. 바이낸스의 첫 M&A 딜이었기도 하고요. 바이낸스는 현금과 자사 주식, 그리고 바이낸스의 토큰인 BNB를 섞어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은 암호화폐 산업 및 가장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로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바이낸스에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 중에 특히 디지털 아이덴티티 사업은 여러 IT 산업에 좀 접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M&A 열풍이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통상 기존 스타트업 생애 주기에서는 스타트업의 탄생, 성장, 매각, 창업자 및 투자자 수익 확보, 스타트업 재투자라는 선순환 단계에 접어드는 경우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의 창업 의지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초기 기업의 투자를 단행할 유인이 확보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암호화폐 발행사와 거래소, 블록체인 기업은 물론 기존에 있던 산업 분야 기업까지 인수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이들 크립토 세계의 기업들은 기존 산업에서 활동하는 업체에 더 관심을 두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거래소의 M&A 추진도 이 물밑에서 활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많은 돈을 쌓은 국내 거래소가 인수 대상 기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암호화폐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평균적으로 5%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었고요. 특히 올해 초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48% 이상 높게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11일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암호자산 시장에서의 투기 수요가 진정되면서 국내 가격차는 축소됐으나 국내 수요가 크게 늘면 격차는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김치 프리미엄의 발생 원인은 무엇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원화 표시 가격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가격은 해외보다 5% 가까이 높게 형성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그 격차가 최대 48% 이상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 다른 토큰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이전까지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가격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려는 매매 형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었음을 시사해주죠. 네. 아무래도 이 규제 당국에서는 달갑지 않은 조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갑지 않은 이 김치 프리미엄의 부작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에선 수요가 급증했지만 해외 공급은 제한적인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재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재정 거래 메커니즘은 전문적 시장 참가자 부재, 거래 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 복잡한 절차와 처리 시간 지연 등 이런 문제들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정 거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같은 상품이 가격차가 날 경우에 저렴한 시장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비싼 시장에서 매도를 해 이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해외 거래소 가입이 제한되고 거래 실명제 도입 등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탄력적인 암호화폐 공급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 대금을 송금할 때도 해외 송금 한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정거래 메커니즘은 단기간에 원활히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내 암호화폐 수요가 급증하면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 역시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가격 동향을 주시해 주어야 합니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암호자산의 장단점과 한계 그리고 투자 행위의 위험성도 미리 고지를 해줘서 암호화폐 시장에 피해자가 없게 안전장치를 해줘야 합니다. 네. 이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서 거래소 등도 함께 좀 협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변동성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판단 하시기를 저희는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